반갑습니다. 진짜 속기하고 원장 민경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속기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먼저 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속기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량에 비례한 실력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만큼 실력이 늘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수동굴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면 꼭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얘기들이?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믿었어요. 왜냐면 나한테도 뭐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 학생 때.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자수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1급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1급 한 90 몇 점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1급도 딸 때가 다 돼 가니까 이제 내 실력이 어떤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쳐봤는데 세상에 3문장도 못 치네. 심지어 1급보다 속도가 느린데.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낭독 파일 같은 거를 업무 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글들을 많이 칠 건데, 우와, 내가 다큐멘터리 이렇게 느린 것도 3줄을 못 친다고? 와,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 제가 말한 이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자수는 올라갑니다. 물론 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럽겠죠? 그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떤 게 공부가 되는 건지, 어떤 게 속기 공부인지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오늘이 한글 속기 시험날이에요. 시험날이 됐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겠죠. 가서 조금 일찍 가잖아. 그치? 카페 가고 그 주변, 이제 시험장 주변에 앉아가지고 키보드를 치잖아요. 근데 물어볼게. 여러분들 그때 키보드 외쳐요? 키보드 외쳐? 그렇지. 손 풀라고. 근데 물어볼게. 손을 왜 풀어요? 시험 때 경직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시험 때 경직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손을 푸는 거잖아. 근데 또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일찍 가서 카페에 가서 손을 풀었는데 손이 잘 풀려요? 안 풀려있지. 여러분들도 안다고. 이 경직만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평소 기량을 그대로 내뿜을 수가 있는데 시험 때 그걸 방해하는 게 손 경직이고 손 굳음이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그렇게 일찍 가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공부라고. 여러분들이 손이 굳고 이제 경직되고 이게 전부 다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긴장은 손 경직의 하나의 요인일 뿐이야. 내가 긴장이 되더라도 경직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공부를 이미 했다면 여러분들은 긴장이 돼도 그 안에서 차선으로 최대한 손 경직 안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때 그걸 하려고 하니까 될 리가 있냐. 경직에 대한 공부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경직에 대한 공부를 몰라. 제가 이런 경직에 대해서만 유튜브 강의를 찍는다고 하면 못해도 20시간은 나와. 20시간은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물어볼게. 경직이 왜 생겨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속기의 속도를 손 빠르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들, 손 빠르게 못 움직여? 빠르게 우리가 못 움직여요? 움직일 수 있잖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없는 건 다른 요인이 있다고. 그게 경직, 그 중에 하나가 경직이라고.
이런 속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공부가 완전히 시간 낭비, 엉망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속기 공부를 접근하면 10자씩 안 해. 10자씩 여러분들 올라가지 않아.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50자씩 올라가. 듣고치기 파일도 당장은 필요가 없을 정도야.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들으면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 같겠지.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허무맹랑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뭔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 같나요? 어떤 사람 같아요? 저는 애초에 교육자가 아니었죠. 그죠? 저는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속기사였습니다. 실무가 가능한 속기사였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영상을 찍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교육으로 이제 발걸음을 돌린 게 그렇게 대단한 이유로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동기는 간단해요.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후배들이 있고 이 후배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내 눈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둘 포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이제 뭐 한 예로 들어보면 이제 인턴들 중에서 한 30명 정도 됐는데 그 인턴이 이제 참 4개월 동안 눈이 정말 빛났어요. 하고자 하는 열의가 너무나도 강해서 30명 전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원장님 같이 강의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눈밖에 안 보일 정도로 빛났다고. 근데 그 친구가 어느샌가부터 눈의 빛이 완전히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눈의 빛이 죽은 날 아니나 다를까 원장님이랑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했을까? 선배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까웠어. 왜 그만두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제가 짐이 되는 것 같다. 너무 죄책감이 든다. 사실 이렇게 느낄 만도 해. 그 친구도 자격증이 있는데 2급이 있는데 그런 자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둘이서 치죠. 자막방에서 둘이서 치지. 근데 내가 뒤에서 봐도 보여. 옆에 선배가 15줄 이상 치고 있고 자기는 손이 굳어가지고 세어절도 못 쳐. 그렇게 4개월을 살아온 거야. 사전 작업을 해보면 수십 배가 느려. 수십 배가. 잘 치는 경우에 비해서 수십 배가 느리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견딜까? 괴롭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게 어딨냐? 다녀라. 네가 네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냥 다녀. 라고 얘기해도 안 들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좀 많은 시간을 쏟아서 그 친구가 이제 정말 실력이 올랐고 지금도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구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교육으로. 그래서 몇 사람들 그리고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죠. 왜냐면 이제 저희 조에 있는 사람들은 속기 실력이 있어도 문제가 없게 되니까 다른 팀에서 많이 부러워했어요. 아니, 이제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이제 그래서 대리인도 이제 이런 분위기는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저는 원장님도 같은 이유였고 이렇게 교육을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 보이는 거지. 지금 인턴 관리에 문제가 있다.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제일 잘 가르친 건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게 됐고 인턴들 가르치다 보니까 연수생들이 정말 문제지. 그래서 연수 담당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는 투명합니다. 투명해요.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얼굴을 이제 드러내고 제 실력도 투명하고 제 경력도 투명하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막방송에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원장님이랑 제가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연수 담당하면서 정시 퇴근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없어. 왜?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 경호씨, 선배죠. 선배님들이 얘기하죠. 경호씨 그렇게 근무를 초과 근무를 한다고 초과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경호 씨가 떨어져 나갈까봐 걱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걱정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얘기는 했지만 나는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필요해서 정시퇴근을 할 수 없었던 것뿐이에요. 난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얼굴 드러내고 경력 드러내고 실력 드러낸 제 말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내지는 학생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거냐고. 여러분들도 보는 눈이 있을 거잖아요. 비포 애프터 봤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 순환평도 봤을 거잖아. 그지? 이해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황을 확실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학생들이 이제는 기본적인 이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속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많은 이론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게 코미디고 이제 학생들이 정리를 좀 하다 보면은 막 공책이 막 세 권이 넘어가. 세 권이 뭐야?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잘못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많아서 실력이 조금 정체되어 있었던 걸 깨달았지. 그래서 단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이 학생들이 8명이서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토론을 하고 있네. 이론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직은 어떻고 왜 생기는지부터 해서 한 글자 완성 시점은 어떻고 한 글자 완성 시점은 적정 운지 깊이에 들어갔을 때인지 중심 운지 시간을 가지고 뗐을 때인지 아니면 그냥 뗄 때인지 한 글자 완성 시점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토론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슬며시 갔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자기들끼리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막 엄청 하더라고. 그 질문 대답해 주는 데만 한 20분, 30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학생이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원장님, 저 지금 이제 잘못된 이론들에 대한 정립만 하고 있고 속기를 지금 안 치고 있는데 속기를 안 치는데 속기 실력이 늘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 와,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속기를 안 치는데 속기 실력이 는데 어떻게 들려요? 이거 완전 싸이기 아니야? 완전 싸이기 아니냐고. 속기를 안 치는데 속기 실력이 는데 이게 말이 돼? 근데 말이 돼. 왜?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영역 원장님이랑 저랑 속기 실력이 가장 늘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 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진짜 지독하게 했잖아. 우리는 하루 15시간 기본으로 하고 원장님은 하루에 뭐 18만 치고 이랬다는데 그때가 아니야. 언제 제일 많이 늘었냐면 연수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이론을 정립할 때 내 인생에서 속기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어. 제일 많이 늘었다. 하루에 아예 10분도 못 칠 때가 있었고 많이 쳐봤자 점심시간 쪼개서 30분 친 게 다야. 그런데 내 인생에서 그때가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어. 아니나 다를까 우리 원생들도 그걸 경험하고 있네. 이제 앞으로 비포 애프터 영상이 나오겠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비포 애프터 영상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치는 거랑은 아예 다르지. 느낌이 달라. 심지어 우리 학원에 이제 2급을 따고 온 학생도 있는데 뭐 1년 만에 땄다나 그렇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해요. 다들 너무 잘 쳐서 다들 자격증이 막 1급 있는 줄 알았다, 2급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애초에 실력 위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다는 건 뭐야? 일단 경직에 대해서 해결했다는 거지. 경직에 대해서 해결했다는 건 뭐야? 내가 시험장에서 실제로 긴장을 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차선으로 손을 안 굳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시험 때 손이 풀려있는 상태. 그게 되니까 시험은 정말 이제 내가 일정 수준만 올라가면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게 나와도 학용 관리가 되니까. 이게 자격증을 따야 하는, 이렇게 자격증을 따야 하는 거지. 그러면 자격증 따는데도 시간은 빨리 걸리고 빨리 해결되고 실무도 바로 투입 가능하니까 어떤 걸 쳐도 다 가능하니까 실시간 속기가 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간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시간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아니 효율적으로 지금 공부가 뭐가 나쁘냐. 지금 공부 딱 효율적으로 자격증 딱 1급 따서 공공기관 갈 사람들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걸 일반화시키냐? 니들 지금 이제 하는 공부를 우리 공부도 나쁘지 않다. 우리 공부는 빨리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웃겨. 이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합격자 현황 퍼센티지를 보라고. 속기. 1급이 10% 언저리에서 놀아요. 아니 무슨 국가시험에서 절대평가시험에서 이런 합격률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 어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가 가장 효율적인 공부야? 자격증을 따기 가장 효율적인 공부야? 아니지. 아예 못 딸 수도 있는 공부지. 아예 자격증을 5년 동안 아예 못 딸 수도 있는 공부라고.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속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이고 간략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시간이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완전히 깨지죠. 완전히 깨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역시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